안녕하세요. 제로 미래를 바꾸는 김현애 기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2018년 귀속되는 그 연말정산, 지금 하고 계시는 연말정산에서 작년이랑 달라진 개정세법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일단은 이제 소득세 최고세율이 인상이 됐어요. 5억 원을 초과하시는 분들은 42%, 그리고 3억에서 5억 구간에 있으신 분들은 40%로 세율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액 연봉자분들은 아마 작년보다 세금이 많이 나오실 거로 예상이 되고요. 생산직 근로자 초과 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기준이 조정이 됐는데요.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비과세 기준을 월정급여가 190만 원으로 비과세를 해준다. 월급여가 190만 원인 경우에는 초과 근로수당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주겠다. 라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 이 생산직 근로자분들이 여기 해당되는 분들이 많이 없는 거로, 이거보다 많이 받으시죠. 근데 여기 지금 직종이 추가됐어요. 그래서 청소나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분들, 그리고 조리 음식 서비스직, 매장 판매직, 기타 단순 노무직 등 종사자 중에서 시행규칙을 정하는 자, 18년도 1월 1일 이후에 뭐 초과 근로수당이 있다라고 하면 해당되는 부분이 계시다면 반드시 이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동수당 최근에 신청하라고 아마 공지가 올라왔던데 지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6세 미만 자녀를 두고 계신 분들은 아동수당을 신청하셔서 매달 10만 원씩 나온다고 하니까요. 그거 혜택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라 지원금이니까 꼭 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 그 아동수당 때문에 이 자녀 세액공제가 폐지가 됩니다. 6세 이하 자녀 둘째부터 1인당 15만 원 추가 공제해주는 거 폐지가 됐습니다. 인당 15만 원이거든요. 셋째부터는 30만 원씩 공제해주는데 18년 말까지만 이 자녀세액 공제가 가능하고, 6세 이하 자녀 둘째부터 1인당 15만 원 추가 공제해주는 거 있었는데 요건 폐지가 됐고요. 출산 입양 시에는 첫째는 30만 원, 둘째는 50만 원, 그리고 셋째는 70만 원이래요. 세액 공제 한다고 아기를 낳을까요? 이건 좀 미지수지긴 하지만 어찌됐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의료비 세액공제가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 있죠? 이분들을 위해서 지급한 경우에는 한도를 폐지했습니다. 의료비 한도가 본인 의료비, 본인 등 의료비 65세 이상, 또 장애인 의료비와 난임시술비뿐만 아니라 여기에다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 있잖아요. 중증질환이나 뭐 희귀성 난치질환, 결핵 이런 것들로 진단받으신 분들, 이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의사 선생님께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거에 대한 어떤 법적 서식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병원 가셔서 의사 선생님께 건강보험을 조금 많이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은 요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서 중증 질환자분들은 꼭 확인을 하셔서 또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엔젤 투자 소득공제, 이거는 이제 벤처기업에 투자하시게 되면 소득공제율이 향상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3천만 원 이하는 100% 소득공제가 가능하거든요. 3천만 원이 그냥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3천만 원 이상을 벤처기업에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벤처기업 투자 확인서를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받으셔서 소득공제율을 적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투자하는 창업 7년 이내 기술 우수 기업, 요것도 출자를 하게 되면, 우리 크라우드 펀딩 많이 하시잖아요. 인기가 많으니까 그거 하시는 분들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해당 기업으로부터 펀딩을 하신 분들은 확인서를 받아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득공제 혜택이 굉장히 크니까요. 꼭 받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탁 옵션입니다.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 이익에 대해서 2천만 원까지 비과세가 신설이 됐습니다. 이제 벤처기업 임직원분들은 어떤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 스탁 옵션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연간 2천만 원까지는 비과세 해주겠다. 2천만 원 받아도 비과세 해주겠다라고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월세 세액 공제율이 인상이 됐죠. 월세 세액 공제는 기본적으로 전입을 해 놓으셔야 되고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주택이 없어야 됩니다. 주택 근로자분들은 이제 월세 세액 공제가 가능한 거고, 주택이 있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분들은 12%로 상향 조정이 됐거든요. 5,500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꼭 받으실 수 있도록 세액 공제가 크니까요. 그리고 도서 공연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근데 이거는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자에 대해서만 도서 공연 지출비에 대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조금 더 한도를 늘려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7천만 원 이상인 자는 이 도서 공연 지출비는 뭐 별도로 혜택이 없습니다. 요건 빠지게 되고요. 신용카드, 뭐 체크카드,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사용분 이렇게 해서 비교하게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서 공연비 지출하시게 되면 18년 7월 1일 이후부터 지출분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니까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요거 중소기업에 취업하신 분들은 소득세 감면이 확대가 됐습니다. 원래는 이제 70%였는데요. 이제 청년의 경우에는 90%로 확대가 되었고, 원래 이제 감면 한도가 이제 150만 원, 요거는 동일하고요. 그리고 감면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 같은 경우에는 취업 당시에 만 34세 미만이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군 복무 기간을 차감하게 됩니다.
6년을 한도로 해서 군 복무기간을 차감하니까요. 본인이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고 중소기업인지 여부는 재무 담당자 분한테 여쭤보시면 됩니다. 우리 기업이 중소기업이냐? 라고 물어보시면 되고요.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고 거기에 이제 최초 취업을 한 날로부터 5년 동안 적용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회사에다가 신청을 하시면 되고, 만약 회사에서 안 해줬다라고 하면은 경정 청구라는 방법, 혹은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 있거든요. 그걸로 감면을 받으시면 됩니다. 원래는 15세에서 29세였는데 15세에서 34세 미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90%로 이번에 연말정산 할 때 아마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 소득세 감면 대상 3년에서 5년으로 확장하는 그거를 신청을 할 거로 기대가 되는데요. 만약에 그때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반영을 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부금에 대한 2월 공제 기간이 이제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가 됐거든요. 그것도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크게 변동이 된 건 없고 작년이랑 비슷한데 다른 부분들이 조금 요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네,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이게 이제 가장 큰 이슈였고, 이거는 국세청 NTS라는 국세청 사이트가 있습니다. NTS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소실신고 지원이라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원천징수 연말정산 안내라는 화면을 가보시면 이렇게 연말정산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내역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잘 하셔가지고 많은 혜택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연애 회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